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번 예고를 해드린 거와 같이 23년 전에 출시한 삼성전자의 매직 스테이션을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사양의 게이밍 데스크탑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23년 전의 매직 스테이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방구 클래스기에 가능한 이번 영상,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23년 전 매직 스테이션이 그것인데요. 1세대 펜티엄 프로세서, 거기에 64MB 램은 물론 삼성전자의 2.16GB HDD가 탑재된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작동은 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게 한컴 타자 연습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확실하게 전혀 새로운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업은 황변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V50 용액을 고르게 발라준 다음 비닐로 덮고 3일간 햇빛에 노출시켜줬는데요. 그 결과 처음 출시했을 때와 비슷한 컬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PC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부품은 분리해 따로 보관을 해뒀습니다. 연식이 있더라도 귀한 부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매직 스테이션 안쪽에 23년 묵은 때를 닦아줬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았는데요. 그 다음 새로 구매한 ASUS A320M 게이밍 메인보드와 함께 AMD Ryzen 5 3600을 탑재해줬습니다. 쿨러는 AMD 정품 RGB 쿨러를 넣어줬는데요. 외부에서 RGB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쿨러 성능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라데온 5700XT와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16GB 램 2개 총 32GB를 탑재해 줬습니다. 사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i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최근 비트코인 여파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나 급상승했습니다. 거기에다 재고도 없어 사실상 그래픽카드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쉽더라도 소정하고 있던 라데온 5700XT를 사용해줬습니다. 저장 장치는 크루셜 NVMe M.2 SSD 250GB를 사용해 빠른 부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보유하고 있던 나스용 하드인 WD 레드 2TB를 서브로 연결해줬는데요. 이 정도라면 저장 장치에 있어서는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매직 스테이션에 맞게 새롭게 세팅을 잡는 일인데요. 메인보드는 크기가 크지 않아 매직 스테이션 케이스 안쪽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 단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팅기로 매직 스테이션 후면부를 일부 제거해줘야만 했는데요.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보드의 외부 입출력 포트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아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유선으로 후면부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듀얼 와이파이는 달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PCI 연결을 통한 듀얼 와이파이 수신기를 구매해 보드에 연결해줬는데요. 특히 외부 안테나가 2개나 있지만 포트 정리를 잘한 덕분에 어색함 없이 외부 안테나까지 모두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제거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검은색 철망을 사용해 남은 공간을 가려줬는데요. 물론 무선 안테나는 접거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지 않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파워 연결이 문제였는데요. 기존 대부분의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매직 스테이션의 파워 단자와 맞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원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파워를 사용한다면 매직 스테이션 후면부를 다시 커팅기를 사용해 제거해줘야만 했는데요. 큰 공사이기도 하지만 본체를 훼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케이블 위치가 중간이 아닌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한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다 말방구 브로분께서 내가 만든 제품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커세어에서 출시한 CX550이 그것입니다. 하단부에 전원부가 위치하고 있어 매직 스테이션 케이스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별도 케이스 제거 없이 파워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연식이 있어 망가진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거해줬습니다. 거기에 중고로 구매한 정상 작동하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해줬는데요. 최신 게이밍 PC로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SATA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젠더를 연결해줘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젠더를 구매할 수가 없어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스피커를 연결해줄 차례인데요. 예전에 구매했던 6,000원짜리 PC용 스피커의 케이스를 모두 제거해주고 기존 매직 스테이션 스피커 위치에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피커 역시 중앙에 전면을 향하게 설치해줬는데요. 이로써 나름 서라운드 스피커를
탑재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체 내부에 USB 포트를 연결 후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4.0 동굴이 역시 내부 USB 단자에 연결해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줬는데요. 이로써 듀얼 와이파이는 물론 블루투스까지 무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독자분께서 매직 스테이션에 인공지능 기능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한번 탑재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구글홈 미니 스피커를 본체 내부에 고정시켜줬습니다. 상시 전원 역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PC의 파워를 끄더라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열을 잡기 위해 CPU 쿨러 뒤쪽에 하나의 쿨러를 더 설치해줬습니다. 미약하지만 공기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길 바라며 설치를 해줬는데요. 또한 새로운 심장인 라이젠 5 3600을 탑재한 만큼 매직 스테이션 앞에 AMD 스티커를 부착해줬습니다. 이제 인텔 인사이드가 아니라 라이젠 인사이드가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매직 스테이션의 커버를 닫아주고 모니터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매직 스테이션의 4K 와이드 모니터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CRT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VGA를 HDMI 단자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젠더가 필요한데요. 간단하죠? 이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이제 CRT 모니터에서도 최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직 스테이션에 어울리는 20년 전 키보드와 볼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젠더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특히 PS2를 지원하지 않는 마우스는 이렇게 생긴 젠더를 연결을 해줘도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USB2, PS2 케이블을 사용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긴 할까요? 전원 버튼을 눌러줬더니 부팅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래 약간 흐리게 보이던 CRT 모니터 역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난 덕분에 컬러감까지 살아난 것 같은데요.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영상 감상 및 FPS 게임을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는 기본이고 말이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부팅을 하지 않더라도 AI 스피커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최고 기온은 8도,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물론 음악 감상도 컴퓨터 부팅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매직 스테이션으로 거듭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이번 컴퓨터의 성능은 어떨까요? 기존 펜티엄 1세대 심장을 라이젠 5 3600 새로운 심장을 심어줬는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3381점, 싱글코어는 467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10세대 인텔 코어인 i5 10400F보다 더 높은 점수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래픽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3200MHz를 지원하는 32GB DDR4 램, 거기에 라데온 RX 5700XT의 조합으로 제작된 매직 스테이션의 그래픽 퍼포먼스를 3D마크 파이어스 트래커로 테스트해봤는데요. 그 결과 총점 21,477점,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27,161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RTX 2070 슈퍼 24,950점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12기반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총점 8,649점, 그래픽 스코어는 9,077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RTX 2070 슈퍼보다는 다소 낮지만 RTX 2060 슈퍼 8,524점보다는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1280 곱하기 1024 해상도를 지원하는 CRT 모니터에서 사용하기에는 넘치는 스펙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3년 전 매직 스테이션이 최신형 게이밍 P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W 출력을 지원하는 2개의 스피커, 즉 총 6W 출력의 사운드를 매직 스테이션 안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사운드를 감상해본 결과 자체 사운드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4.0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블루투스 스피커 및 그 외 무선 디바이스도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업그레이드가 된 매직 스테이션에서 총 5개의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 게임이라 불리는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산옥 맵에서 플레이해봤는데요. 평균 16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CPU는 30% 내외, GPU는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발열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CPU, GPU 모두 75도에서 80도 사이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배그는 울트라 옵션에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를 최고 옵션에서 미션을 플레이해봤는데요. 평균 14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방어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배그를 돌리고 바로 콜업을 돌렸음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은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13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봐도 170프레임 이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하자드 2를 그래픽 설정 150% 기준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8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무거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화 문제가 남아있는 사이버펑크 2077을 레이트 레이싱은 비활성화에 그래픽 설정은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다른 게임과 달리 사이버펑크는 CRT 모니터 화면 비율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꽉 찬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90프레임 정도로 충분히 게임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23년 전 삼성전자의 매직 스테이션을 최신형 게이밍 PC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솔직히 RTX 30 시리즈를 탑재하지 못했다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CRT 모니터에서 사용할 거라면 충분히 고스펙임은 부정할 수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스피커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전원을 따로 켜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매직 스테이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출시된 매직 스테이션을 AI 기능은 물론 그래픽 설정, 옵션 타협 없이도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외관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방구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영상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아이고야 하이텔 단말기 없이 최신형 게이밍 PC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키보드를 가능한 살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뜨공 트리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